와. 자, 하이, 하이.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케이스가 요거가 다예요. 진짜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막대기 논리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죠.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단조증가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딱 중복 피하기 논리에 관련된 건 이게 전부 답니다. 등호를 뜯다 붙였다 하는 거.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랑 연계되어 있는 걸로 요거까지는 좀 활용해 주면 좋아요. 자,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두 가지만 마저 더 설명하고 그냥 진도 나갈 뭐 문제 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5에서 단조증가함수의 개수. 다시 한번. 단조증가함수의 개수.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다만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상태. 그렇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뭐랑 똑같다 그랬죠? F1, F2, F3, F4. 이거. 크거 나왔다, 커 나왔다, 커 나왔다. 1, 5.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딱 보고 1부터 5까지 5개 중에서 그냥 4개 뽑는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를 함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순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1, 2, 3, 4, 5 중에서 어떻게 대응될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1로 대응되는 1, 2, 3, 4 중에서 1에 대응되는 개수 A개라고 해볼게요. 2는 B개, C는 3개, 3은 C개, 4는 D개, 5는 2개라고 생각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4인 상태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서 의미 아닌 정수회인 걸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저걸로 의미 아닌 정수회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미 아닌 정수회의 개수면 얘는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가 2고 B가 0이고 C가 2고 D, E가 빵빵 이렇게 나온다. 이 중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1로 대응되는 게 지금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로 대응되는 거, 3으로 대응되는 게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작은 걸로 2개가 1로 가고 그 다음 2개가 3으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걸로 봐도 되지만 A, B, C, D, E의 개수 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랑 추가적으로 더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 요거예요. 아니다. 요걸로 관련해서 퀴즈를 하나만 내볼게요. 퀴즈. 하하하하하. 정의역 x가 1, 2, 3, 4고요. 그 다음에 공역 y가 똑같아요. 1, 2, 3, 4. 반대로 갈까? 5고요. 공역 y가 1, 2, 3, 4까지밖에 없어요. 자, 이때 가조건 큰 거 넣으면 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조건 치역의 원소해가 3개예요. 자, 경우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손이 멈췄는데. 자, 경우에서
2분만 있다가 힌트 갈게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 아, 이거 방금 이거 정리한 거예요, 이거 정리한 거. 자, 이거. 자, 뭐, 뭔 소리인지 지금,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잠깐만 좀 바꿀게요. 아니, 치역 원소 3개. 자, 그러면은 얘가 퀴즈 2라고 할게요. 퀴즈 1은 똑같아요. 1, 2, 3, 4, 5라고 생각하고 y는 1, 2, 3, 4인데 자, 가족권에서는 단조 증가함수를 나타내고요. 얘만 있으면 답이 뭐예요? 요거만 있으면 1, 2, 3, 4 중에서 5개 고르면 되죠? 얘만 본다면 4H5예요. 자, 근데 나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치역,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면 분할 분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족권이 없으면 분할 분배예요. 가족권이 없으면. 근데 지금 이거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1, 2, 3, 4 인데 잠깐만 그러면 F1, F2, F3, F4 1 F5 4H5인데 근데 문제는 1, 2, 3, 4 다 있어야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왼쪽 걸 설명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뭐냐면 1로 대응되는 원소의 개수 A개라고 할게요. B개, C개, D개라고 합시다. 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5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대응까지 갈 필요는 대응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응은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얘로 보면 오히려 더 안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5인 경우로 A도 1개 이상 나오고 B도 1개 이상 나오고 C도 1개 이상 D도 1개 이상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자연수로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맞대. 그래. 미안. 자, 그래서 얘는 1111 일단 주고 시작하면 4H1이죠. 괜찮아요?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4H1이죠. 4가지 나오죠. 뭐냐면 1112나 1121이나 1211이나 2111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121이면 뭐냐? 한 개, 두 개, 한 개잖아요.
이미 순서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한 개면 1에서 한 개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 개니까 또 2에서 한 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C가 2개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개 대응돼야 돼요. 그럼 3, 4가 어차피 3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5는 무조건 4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1의 대응계수, 2의 대응계수, 3의 대응계수, 4의 대응계수 놓고 본다면 다 합쳐서 5개. 왜 1, 2, 3, 4, 5가 대응돼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1, 2, 3, 4가 전부 대응이 한 개 이상씩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다 자연수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자연수의 개수로 뽑기만 하면은 대응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1, 1, 2, 1처럼 나오면 1이 대응 1개, 2가 대응 1개, 3이 대응 2개, 4가 대응 1개. 근데 순서는 정해져 있죠. 제일 작은 거 하나만 1로 대응되는 거야. 제일 큰 거 하나만 4로 대응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은 무조건 1로 가야 돼요. 왜냐면 딴 데서 올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증가함수라서. 그렇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가 1이면 2가 대응되는 게 한 개인데 1이 1로 가면 당연히 2가 2로 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딱 한 발 더 나갔어요. 딱 한 발. 지금 이걸 가지고 단조 증가함수로 중복조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봤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공역에 있는 일부 원소가 치역이 되는 것들, 확정적으로 치역이 될 수밖에 없게끔 세 개를 박아놓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에 초점 맞춰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응 개수만 생각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중복조합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중복조합이. 왜? 거의 웬만한 모든 문제들이 다 중복조합으로 다 해결돼요. 진짜로. 괜찮을까?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 이해 잘 될까? 오케이. 퀴즈도. 맞았어. 오케이. 혹시 이해 잘 될까? 아까워요. 저런 컵이 밖에 있는데. 자, 일단 현재까지 답 나온 사람이 한 명입니다. 한 명. 오케이. 2명.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딱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지금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만약에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래프 이것도 다 그래프예요. 이게 다 그래프입니다. 1, 2, 3, 4, 5 1, 2, 3, 4 자, 이렇게 나와 있다면 단조 증가함수예요. 단조 증가함수. 그러니까 얘만 놓고 본다면 또 4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 왜? 뽑기만 하면 되는 이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쓸 데가 없어요. 그럼 나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핵심은 뭐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중복을 또 쓸 수 있는 것뿐. 그럼 얘는 치역이 먼저 3개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3개를 골라줘야 되죠. 3개만 대응이 1개 이상씩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없는 거야. 1, 2, 3, 4 중에서 일단은 3개 골라야죠. 치역이 될 원소를 먼저 골라보자 라는 거야.
그게 만약에 1, 2, 4로 골라졌다 라고 한다면 와 그러면은 F1, F2, F3, F4, F5 1보다 커났지만 4보다 작고 나갔다. 근데 여기서 지금 3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3이 나오면 안 되죠. 1, 2, 4는 일단 무조건 한 개 이상씩 다 나와야 돼요. 이걸로 풀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풀어요. 괜찮네. 1, 2, 4가 다 나와야 돼요. 뭐 물론 쓸 수는 있죠. 이 몇 개 안 되니까 노가다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뭐 1, 1, 2, 4 1, 1, 2, 2, 4 1, 1, 2, 4, 4 그럼 1, 1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그쵸? 왜냐면 뒤로 갈수록 커져야 되니까. 그럼 얘는 1, 2, 2, 2, 4 1, 2, 2, 4, 4 1, 2, 4, 4, 4 그럼 1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럼 2로 시작하면 근데 2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밖에 안 나와요. 혹시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일일이 다 세야 되나? 아니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1로 대응되는 정형 원소 개수를 A개, 얘를 B개, 얘를 C개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몇 개인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4가 몇 개인지만 알면은 어차피 누가 누구한테 갔는지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B, C 합쳐서 5개 나와야 되죠? 대응 5개. 5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A, B, C는 다 1 이상 나와야지만 대응이 무조건 1 하나, 2 하나, 4 하나가 일단 보장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예요? 3H이죠. 3H가 6이잖아요. 괜찮아요? 요게 다예요. 요게 다. 그래서 답이 24예요. 24.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연습 하나만 더 해볼까? 자, 퀴즈 3번. 1, 2, 3, 4, 5. 1, 2, 3, 4, 5. 다 조건은 또 단조 증가함수예요. 큰 거 넣으면 단조 증가함수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보통 조건을 주면 다 이걸로 줘요. 이렇게 줍니다.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등호가 들어간다. 단조 증가함수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나 조건을 보통 추가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치역이 원소 3개.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서 한 번만 뽑아봅시다. 아주 살짝만 바꿨어요. 뭐만 바꿨어요? 공력이 4개였는데 5개로 바뀌었어요. 끝! 나머지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 한 번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 이 경우의 수들은 뭐가 나오더라도 빠바바바방 풀 수 있어야 돼요. 전형적이잖아요. 딱 이쁘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얘네가 기본으로 잡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케이스 분류하면서 들어갔을 때 실수가 안 나옵니다. 굿. 쉽지? 껌이 있지? 껌 줄까? 알았어. 굿. 이게 잘 될까? 미안. 쥐어짜야 돼. 머리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아, 답 나왔니? 자, 일단은 다 맞았어요. 진짜로. 잘했습니다. 자, 치역이 원소 3개. 그러면 당연히 치역부터 골라줘야 되겠죠. 5개 중에서 3개 뽑았어요. 자, 그러면 그 3개가 대응되는 개수만 알 수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A, B, C 중에서 5개를 골라주는데 중복된 원소, 아니 중복된 원소가 아니고 최소 1개 이상이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3개 중에서 2개만 추가로 더 뽑으면 돼요. 하나씩 주고 2개를 한 번씩 더 나눠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답이죠. 10 곱하기 6. 그래서 60까지가 될 거예요. 60까지. 되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4번째 걸로 한번 가봅시다. 4번째 거.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지워도 될까? 그렇죠. 지금 이게 다 심화 내용이에요. 심화 내용. 자, 2번까지는 겨울방학 때 설명 다 한 겁니다. 2번까지는 겨울방학 때 다 한 거예요. 3, 4번을 안 한 거예요. 심화 쪽이라서. 그래서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라서. 자, 4번은 뭐냐면 요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에 관련된 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빈 의자가 8개 있어요. 여기에 3명이 앉아요. 근데 그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3명이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죠? 원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로 빼도 되지만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3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사이배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이사이에다가 껴서 집어넣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수학 하에서 하는 거.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거. 아니, 고등과정에서 그렇게 잘 많이 쓰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6건 방식이 없진 않은데, 지금 여기서는 이웃하는 경우에서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3개라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돼요?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A, B, C, D, E, F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A, B가 이웃하다. A, B 이웃하는 경우의 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통째로 하나로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순서대로 나열하고 A, B 순서 바꾸는 2팩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둘이 완전 철천지 원수라서 붙여놓으면 엄청 싸워요. 엄청 시끄러워.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방식이 2가지예요. 전체의 경우에서, 전 사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럼 6명 전체 나열하는 6팩에서 5팩, 2팩을 빼주는 걸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사이사이에다가 껴서 집어넣는 거. 얘는 뭐냐면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주죠. 그래서 4팩으로 들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B가 껴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야. 5개 자리에.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가지.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 그럼 절대 A, B는 이웃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5P 이렇게 들어갑니다. 5가지 곱하기 4가지. 자, 실제로 이 계산해보면 720에서 120 곱하기 240 빼니까 480으로 나오고요. 얘는 424에다가 5420 곱했으니까 480 나와요. 둘이 똑같아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다 이걸로 가요. 종류가 한 종류인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 번째. A, B, C가 셋 다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셋 다 이웃한다라는 거는 A, B가 이웃하거나 A, C가 이웃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셋이 한 세트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웃하는 경우 수를 보는 거죠. 지금 이거 수학 하예요. 1학년 거예요. 1학년 거. 지금 이거 1학년 겁니다. 자, A, B, C가 다 이웃하는 경우. 얘 지금 라지 A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4팩 해주고 A, B, C 순서대로 나눠주면 되니까 3팩 이렇게 들어가죠. 괜찮죠? 자, 근데 네 번째. 이번에는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A, B, C가 다 이웃하는 걸 빼는 게 아니고 A, B만 이웃해도 빼야 되고요. B, C만 이웃해도 빼야 되고 A, C만 이웃하는 것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경우에서 해서 이웃하는 경우 수를 빼려고 그러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6팩에서 뺄 때 4팩 곱하기 3팩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A, B, C가 다 이웃하는 거고 A, B만 이웃하는 거 빼고 A, C만 이웃하는 거 빼고 B, C만 이웃하는 거 빼고 그쵸? 다시 한번 A, B만 이웃하는 거 5팩 2팩 빼고 B, C만 이웃하는 거 5팩 2팩 빼고 C, A만 이웃하는 거 5팩 2팩 빼고 그 다음에는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거 이거 중복해서 뺀 거잖아요. 추가로 더 더해줘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걸 잘 안 써요. 괜찮나요? 그래서 사이배열을 훨씬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가 셋 이상 나오게 되면은 얘는 전체에서 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주고 그 사이에다가 A, B, C를 집어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B는 3가지, C는 2가지. 그럼 A, B, C는 절대 이웃 안 하니까. 그래서 4P3. 이걸로 하는 게 편해요? 이걸로 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이게 편해요. 다만 얘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2종류 이상 나오면 또 얘가 안 돼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기엔 좀 힘들고요. 일단은 사이배열만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이배열만. 괜찮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이배열 논리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합시다. 빈 의자 8개에 3명이 앉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빈 의자들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에다가 3명을 앉히면 되는데 빈 의자를 그럼 8개를 놓고 그 사이에 A, B, C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된다면 안 돼요. 왜냐면은 빈 의자에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빈 의자 깔아놓고 그 사이에 앉으면은 의자들 사이에 이제 투명 의자. 그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죠? 의자에 안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의자 3개 빼서 얘가 자기 의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의자 들고 다니면서 5개 의자만 먼저 나열해놓고 그 사이에다가 A, B, C가 자기 의자 들고 가서 앉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럼 얘는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6가지,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C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6P4예요. 6P3이에요. 괜찮네? 실제 경우의 수가 6, 5, 30에다가 4배 했으니까 120까지가 되겠네요. 괜찮죠? 120까지. 빈 의자 나열하는 건 생각 안 해요? 이건 같은 것이 눈순열이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빈 의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중복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중복조합. 뭐냐면 A, B, C를 먼저 앉혀놔요. A, B, C를 먼저 앉혀놔요. A, B, C를 앉히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3팩이죠. 그렇죠? 앉혀놓고 그 사이에다가 빈 의자 집어넣는 거예요. 빈 의자 5개.
괜찮네? 아, 지금 이거 내용 이해돼요? 아, 이따가 퀴즈 내릴 텐데 모를 텐데. 아, 이거 이해돼요? 비내자 집어넣는다? 자, 그럼 얘는 비내자 개수 A개, B개, C개, D개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비내자 5개 집어넣는 거예요. 괜찮네? 자, 이때 차이점 뭐예요? A, B, C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B, C는 무조건 자연수 개수의 비내자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A랑 D는 비내자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B, C는 자연수이고요. A, D는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4개 중에서 3개만 더 뽑으면 되죠? 그렇죠? 비내자 하나씩 집어넣어놓고 A, B, C, D 4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만 더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곱의 법칙으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4, 2, 7, 3이면 6C3. 6C3이면 6, 5, 4, 3, 1, 20이에요. 120.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차이점을 가지고 한번 좀 봅시다. 자,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지하철에 좌석이 10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좌석 10개요. 좌석 10개인데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2칸 뛰어앉기. 3명이 앉으려고 하는데 2칸 뛰어앉아야 돼요. 중간에 2칸이 비어 있어야 돼요. 몇 가지일까요? 자,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두 칸 뛰어앉기.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가 끝. 개념은. 좀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렵나? 괜찮아요. 내용은 이해될까요? 아까 앞에 저거 중복적은 이해돼요?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2칸을 뛰어앉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 맨 왼쪽 자리에 한 명이 앉으면은 2번째 자리에 앉아도 안 되고 3번째 자리에 누가 앉아도 안 되고 4번째 자리. 그래야만 2칸이 띄어져요. 오케이. 근데 미안해. 이건 맞았는데 답은 이거보다 크다. 답은 너무 쉽지. 끝이. 껌. 여기까지 이해 잘 될까? 괜찮지? 저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B는 이제 10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지하철 좌석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난감해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의자가 10개 있는 상태에서 비의자 10개 있는 상태에서 3명이 앉는 거예요. 그 3명이 앉는데 2칸을 띄어 앉아야 된대요. 만약에 A가 여기 앉는다면은 만약에 A가 여기 앉는다면은 여기랑 여기는 아무도 앉으면 안 돼요. 2칸을 띄어서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똑같죠? A, B, C를 일단 먼저 나열해 놓고 그 사이에다가 비의자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2명은 사이에 비의자가 적어도 2개 이상 들어가줘야 돼요. 괜찮네? 똑같습니다. B, C 사이에도 비의자가 적어도 2개 이상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 부분만 더 고민해볼게. 자, 된 친구들은 문제 좀 풀어봐봐요. 진짜. 그 앞에 있는 것들. 혹시 이게 될까? 너무 어렵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저거는 이해돼요? 왼쪽 거. 비의자 집어넣는 것까지 괜찮죠? 쟤도 비의자를 집어넣는다면은 3명 앉으면 비의자가 7개 나오지. 7개를 A 왼쪽, A, B 사이, B, C 사이, C 오른쪽 네 군데다가 비의자를 7개 더 집어넣으면 돼요. 두 칸 이상 띄어놓는 거를 그 2개 이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2개 있을 때 있고 3개 있을 때는 똑같지.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차라리 좌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의자를 10개 나열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3명이 먼저 앉은 상태에서 비의자 7개를 빼내고 그 비의자 7개를 A, B, C의 사이에다가 7개를 집어넣어버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때 A와 B는 2칸을 띄어 앉아야 되니까 A, B 사이는 비의자가 적어도 2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괜찮지? 오케이. 이게 지하철 좌석이라 그러니까 뭔가 쟤랑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세로나 혹시 저거 지표 내용 이해돼요? 왼쪽 거? 말죠. 아이쿠야. 저 A, B, C 펜 있고 지금 제가 지하철 좌석이라서 저기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비의자 10개에 3명이 앉는 걸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똑같아. 그럼 비의자 10개에다가 3명이 앉으면 비의자 7개는 일단 빼내고 3개 의자에 A, B, C를 앉힌다고 쳐봐요. 그럼 일단 3패까지 나오지. 그 다음에 7개 비의자를 A 왼쪽, A, B 사이, B, C 사이, C 오른쪽 에다가 저 4개 중에다가 비의자를 껴서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는 2칸을 띄워줘야 되니까 2칸 이상 띄워 앉아야 되니까 A와 B 사이에는 비의자가 적어도 2개 이상 들어가요. B, C 사이에도 적어도 비의자 2개 이상.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비의자 개수가 A개, A, B 사이 비의자 개수가 20개, B, C 사이에 비의자 개수가 20개
다시 오른쪽에 비내적 개수가 22개라고 한다면 A, B, C, D 합쳐서 7이죠. 근데 B, C는 2 이상으로 나와야 돼요. A, D는 0 이상. 그래서 쟤랑 문제풀이가 똑같아. 완전 똑같진 않지. 자연수가 아니고 2 이상이니까. 이해될까? 좀 어렵지. 좀 이해될까? 2개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잠깐, 미안. 이거 마무리 일단 좀 잠깐 지어볼게요. 아이고, 이게 너무 어렵구나. 자, 똑같이 A, B, C를 일단 먼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3팩이죠? 자, 그 다음에 비내자를 갖다가 끼워 넣는다고 칠게요. 왜냐면 A, B, C인지 B, A, C인지 C, B, A인지 몰라요. 그렇죠? 3명만 일단 먼저 앉혀놓은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비내자 개수 A개, 여기 비내자 개수 B개, 비내자 개수 C개, 비내자 개수 D개. 지금 풀이가 똑같죠? 그렇죠? 3명에다가 비내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비내자 개수의 합이 몇 개? 5개 나와줘야, 아니 7개 나와줘야 돼요. 왜? 10개의 비내자에 3명이 앉은 거잖아요. 그럼 7개의 의자가 남죠? 그 7개를 갖다가 사이에다가 끼워서 집어넣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걸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그냥 요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얘가 비내자가 합쳐서 7개인데 1개, 2개, 3개, 1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 1개 나왔다라는 거는 A 왼쪽에 비내자가 1개 있다라는 거고, 얘가 스몰 b가 2라는 거는 A와 B 사이 비내자가 2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B와 C 사이 비내자가 3개 들어가 있는 거고, 맨 오른쪽에 비내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좌석에서 A가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2번 좌석에 앉아 있는 거고요. B는 1, 2, 3, 4, 5, 5번 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괜찮네? 그럼 C는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4개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C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괜찮네? 그쵸? 1대1로 딱 매칭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비내자가 2 이상 가야 되니까 B, C는 무조건 2 이상의 자연수열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A와 D는 음이 아닌 정수면 되는데 B와 C는 2개 이상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B에다가 2 주고 C에다가 2 주면 사실상 이게 뭐예요? 요거 B 프라임 플러스 2. 그죠? 2개 주기 시작하면 되죠. 얘가 B 프라임 플러스 2. 얘가 C 프라임 플러스 2. 그쵸? 자,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가 2 넘겨서 빼주면 3 되죠. 이러면 이제 음이 아닌 정수가 되니까. 괜찮아요? 이해 잘 될까? 자, 4H3이에요. 4H3. 그래서 6 곱하기 4H3이면 6C3이죠? 6C3. 여기서 3이 20. 120까지가 됩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사실 지금 이거는 방보등식의 회계수로 지금 문제 푼 건데 원래 이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게 막대기 논리로 푼 거고, 사실 3번으로 중복 피하기 논리로 푸는 게 또 있어요. 중복좌. 그렇죠? 이걸로 푸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요. 여기서 쉽다라는 건 아닌데 이 중복 피하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차피 7개 좌석 중에서 7개 좌석 1, 2, 3, 4, 5, 6, 7 좌석에서 앉을 세 자리를 뽑는다고 쳐볼게요. 그 세 자리 자연수들 중에서 3개의 자연수 중에서
순서대로 A, B, C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앉을 좌석 번호 먼저 뽑고 그 다음에 3명을 나열한다고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A, B, C는 1보다 커 나갔지만 7보다 작고 나갔죠. 자, 근데 3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3명이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만약에 1번에 누가 앉으면 2번에 누가 앉으면 안 돼요. 3번에 앉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네는 둘이 최소 차이가 2라는 거예요. 얘는 최소 차이가 2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본다. B-1, C-2 하면은 얘는 결국에 5개 중에서 3개 뽑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좌석만 뽑은 거죠? 좌석만. 예를 들어서 1, 3, 5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1, 3, 5에만 사람이 앉는데 여기에 A, B, C 누가 앉을지 모르니까 3패까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괜찮네? 맞나? 나 이거 답 잘못 낸 것 같은데. 잠깐. 4개 중에서. 맞는데? 왜 이게 틀렸지? 아이고! 비밀제가 8개인데 미안해. 아이고! 8개인데 미안해. 아이고야! 8개인데 미안해. 자,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최소 차이가 0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4H4로 들어가도 돼요. 4H4 곱하기 3배 똑같아요. 괜찮나요? 다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 피하기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1부터 10까지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부터 10까지 번호 중에서 제일 앞번호, 중간번호, 뒷번호 한다면 뒤로 갈수록 커지죠. 최소 좌석번호 1번에서 최대 좌석번호 10번. 좌석번호만 뽑는 거예요. 좌석번호만 뽑고 거기서 3명이 또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 근데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10개 좌석이라고 친다면은 만약에 A가 1번 좌석에 앉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2칸 이상 뛰어 앉아야 되니까 둘이 좌석 번호는 최소 3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최소 차이가 3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최소 차이가 3. 괜찮아요? 그럼 얘는 2씩 빼서 6시 3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석 번호만 뽑았죠? 그 좌석 번호가 만약에 1, 2 이렇게 뽑았다. 그럼 A는 1번 좌석, B는 3번 좌석, C는 6번 좌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1, 3, 6번 좌석만 지금 정해졌으니까 1, 3, 6? 1, 3, 6? 아, 이거 같으면 안 되지. 1, 2, 3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죠?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럼 1번, 4번, 7번. 그죠? 1, 4, 7에 앉는 거예요. 1, 4, 7에 앉는 거야. 그러면 세 자리에 3명을 순서대로도 나열해야 되니까 3팩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답이 똑같아요. 더 빼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미안해. 너무 어렵지? 오늘 좀 끔찍하지? 중복 피하기 꼭 알아야 돼요. 60번 한번 풀어볼게요. 60번. 자, 60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자, 만약에 60번 지금 너무 어려우면은 스텝 1에 있는 거 몇 개 좀 먼저 풀고 있어 봐봐요. 지금 감이 와야 되니까. 답이. 아, 이걸로 계산한 건가? 아이고 아깝다. 등호가 없는데 H로 해서. 차이가 2요. 답. 미안해, 좀 어렵지. 오케이. 답. 이거 틀렸어요? 맞아요. x1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x2도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6가지 넣을 수 있는 거고 이건 8가지 넣을 수 있고 이건 10가지 넣을 수 있어서 6 곱하기 8 곱하기 60인 줄 알았는데 틀렸어요. 그치. 왜냐면은 뒤에 게 앞에 거보다 2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 꼭 2 이상 차이 나야 되는 거구나. 그치. 뒤로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거지. 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안해. 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긴 합니다. 3번과 4번은 사실 좀 많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1, 2번만 일단은 연습 먼저 해놔도 돼요. 만약에 3, 4번이 좀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왜냐면 3, 4번은 실제로 기출문제 중에서도 거의 최고 난이도 수준으로 밖에는 안 나와요. 자, 60번이 그래서 스텝 3 문제인데 미안, 60번은 그냥 후딱 정리하고 좀 가볼게요. 일단은 뭐 금방 답 나온 친구들도 한 여럿 있고요. 일단 뭐 지금 거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60번 문제는 사실 좀 간단하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이해가 좀 많이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자, 60번에서 봤을 때 일단 가조건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조건 보면은 n은 1일 때 x2 빼기 x1이 지금 2보다 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x3 빼기 x2가 2보다 커 나왔대요. 자, 그럼 얘네를 한번 생각해 봐요. 둘이 2 이상 차이 나네. x2가 x1보다 2 이상 차이 나고 x3가 x2보다 2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나 조건을 놓고 보니까 x3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어때요? x1과 x2와 x3는 뒤로 갈수록 일단 커져요. 괜찮아요? 그리고 x1은 의미 아닌 정수니까 이거 최소 0까지 가고요. x3는 지금 나 조건 때문에 최대 10까지 갈 수 있는데 가조건 때문에 얘가 최소 차이가 지금 2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최소 2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요. 그죠? 2 이상 더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최소 차이가 1이 되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 차이가 1이죠. 그럼 얘는 0보다 커 나갔고 얘는 8보다 작고 나갔고. 그럼 0부터 8까지 자연수는 정수는 9개죠? 9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죠? 얘가 답이에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게. 84. 괜찮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29번이면은 30문제 중에서 거의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로. 괜찮네. 자, 아니면은 얘는 x1 x2 빼기 x3 빼기 4 0 6. 그러면 최소 차이가 0이죠.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최소 차이가 0이에요. 그럼 0부터 6까지 7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뽑는 걸로 봐도 되고요. 어차피 둘이 똑같아요. 답은 84. 뭘로 가도 돼요. 지금 딱 문제풀이가 뭘 쓴 거냐면 요거 쓴 거예요. 1, 2번. 아닌가? 요거 쓴 거라고 봐야 되나? 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업그레이드 버전. 이건 뭐 등호만 뗐다 붙였다 하는 거고 2 이상 차이가 나게 하는 애들에 관련된 얘기. 이 논리 확장 버전이에요. 그렇죠? 2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어찌 보면은 되게 쉽게 끝나요. 진짜로. 이게 요 논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면 요 논리가. 지금 문제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게 가형에서도 61번에서 또 나왔어요. 같은 모의고사에서 나형 버전 문제랑 가형 버전 문제가 따로 나왔어요. 나형에서는 x1, x2, x3 이거 3개밖에 없는데 29번으로 나왔고요. 똑같은 평가원, 가형인데 이거 가형이 이과 겁니다. 나형이 문과 거고요. 그때는 가형, 나형이 전부 다 확률과 통계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61번 문제가 객관식 준킬러 문제였어요. 킬러도 아니고 60번은 나형 단답형 킬러 문제였고요. 얘는 킬러 문제도 아닌 상태예요. 근데 얘는 x1, x2, x3, x4까지 나와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61번 한 번만 해봐요. 61번 똑같아요. 하나만 늘어난 것 뿐이라서. 진짜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외우라는 건 아닌데 이 중복조합이 진짜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정말 많이 어려워요. 중복조합이 제일 어려워요. 혹시 내용 이해될까요? 혹시 저기 맨 오른쪽에서 퀴즈 설명했었던 거 저거는 이해되나요? 똑같아요 문제풀이가 지금 얘 60번에서도 보면은 x2가 x1보다 2 이상 차이가 나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식을 가나 조건을 정리하면은 x1, x2, x3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0부터 10까지고요. x1과 x2는 최소 2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x3도 최소 2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1에서 조합으로 가도 되고 1에서 조합으로 가도 되고. 괜찮을까? 그게 지금 이 해설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별로 안 어렵지.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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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럼 얘는 2 늘어나고 2 늘어나고 6이어야지. 그치 6부터. 오케이, 거기 답이야. 차라리 맨 처음에 써놨던 것처럼 저렇게 써놓는 게 더 편할까요? 그래서 0보다 커나지만 x1보다 크다, x2보다 크다, x3보다 크다, x4. 근데 x4가 12까지 가죠. 그렇게 해놓고 걔네끼리는 최소한 2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거기서 빼는 걸로 들어가는 게 나아. 미안해. 요거까지만 하고 무난한 걸로 다시 갈게. 그치. 그래서 x4 최대 12까지 가고요. 그치? 그러면은 둘이 무조건 2 이상 차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얘보다 무조건 2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그게 최소 차이가 만약에 1이면 그냥 조합으로 뽑기만 하면 되지. 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x2에서 2를 빼버리면 둘이 같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중복 조합으로 가면 되고요. 근데 뭐 조합으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x1 작다, x2 빼기 작다, x3 빼기 그러면 2가 돼야 되겠죠. 작다, 그럼 x4 빼기 3 그러면 딱 1 이상의 차이들만 나와요. 같지만 않게 돼요. 그러면은 0보다 커나갔고 x4 빼기 3이면은 9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중에서 4개만 뽑으면 돼요. 그럼 0부터 9는 10개지. 10개 중에서 4개 뽑은 거니까 답이 14예요. 그게 다예요. 자, 미안. 내가 약간 조금 무리한 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인 건 맞아요. 진짜로. 자, 그래서 기본 풀이를 한 번 더 봐봅시다. 그러면은 하나가 늘어나요. x4 빼기 x3가 2보다 커났다. x4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하나가 더 늘어날 뿐이죠. x4 12. 그래서 얘가 지금 최소 차이가 2가 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최소 차이가 1만 되게 뒤에 거 1을 빼줘도 되고요. 얘는 그러면 2를 빼줘야 되겠죠. 얘는 3을 빼줘야 되겠죠. 왜? 그래야 최소 차이가 1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얘가 1이 줄면 둘의 차이는 최소 1 차이가 나요. 아니면 뒤에 걸 플러스 1을 해줘도 돼요. 얘를 1을 키우면 그나마 둘 차이는 1 차이밖에 안 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x2를 기준으로 뒤에 걸 1을 올려도 돼요. 그럼 x3 빼기, 그럼 x4 빼기
아, 이걸로 문제 풀어도 돼요. 그럼 얘는 0보다 커놨지만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4개 뽑는 거. 이렇게 보더라도 x 플러스 1이면 0 이상에다가 1 더했으니까 얘는 최소 1까지 가죠. 그 다음에 x4는 최대 12까지 갈 수 있었는데 2를 빼니까 10까지밖에 못 가요. 얘가 제일 큰 애인데 걔가 아무리 커도 10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4개 뽑는 걸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근데 요거를 중복적으로 가도 돼요. x1에서 x2 빼기 2를 해서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0 차이가 나도 되니까 같을 수도 있으니까. 얘 어차피 2를 빼버리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x4 빼기 4, x3 빼기 4, 얘는 x4 빼기 6으로 나오니까 0, 여기는 6. 그래서 0부터 6까지 총 7개 중에서 4개 7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이렇게 아니면 못 풀어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풀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실제 처음 푸는 풀이들이 다 어떠냐면은 이렇게 풀어요. x2, x1이 2보다 커났다. x3 빼기 x2가 2보다 커났다. x4 빼기 x3가 2보다 커났다. 자, 그러면은 x2는 x1 플러스 2보다 크거 같아요. 그러면 x3는 x2 플러스 2보다 커 같아요. x4는 x3 플러스 2보다 커 같아요. 이거를 다 연결시켜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일단 얘랑 얘를 연결시켜내면 얘는 x2네, 얘는 x2 플러스 2죠. 그럼 x2 플러스 2면은 x1 플러스 4보다 커 낫겠죠? 둘 다 양변에 2를 더해주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x2 플러스 2보다? x3가 더 크거 같으니까. 괜찮네? 그쵸? 그러면 x3, x2 플러스 2, x1 플러스 4인데? 그럼 얘도 또 연결시키려면 x3 플러스 2네. 그럼 다 2 더해주면 돼요. 그래도 부동 안 바뀌잖아요. 그럼 x3 플러스 2, x2 플러스 4, x1 플러스 6. 근데 x3 플러스 2는 x4보다 작거 같아요. 근데 x4는 지금 12까지 나온다고 얘기했고 x1은 의미 아닌 정수니까 0까지밖에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 나타야 되는 건데 6 더 있으니까 얘는 6보다 커 나타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6부터 12까지 총 7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 거다. 이게 평가원이 의도한 문제풀이에요. 이게 평가원이 의도한 문제풀이. 근데 이렇게만 문제 풀고선 땡 치면은 얘네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올해 수능에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린다는 거예요. 심화에서 나온다면은. 얘가 똑같이 또 나오진 않아요. 얘를 가지고 버전업해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만 마무리 지어놓으면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게 중복 피하기 논리에 관련된 거고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 이 풀에 관련된 거. 괜찮을까요? 그렇죠?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이에다가. 자, 그러면은 말이 많았지. 야, 오늘 이항 정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중복접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쏟았네요. 저기 마플 시너지 꼭 풀어봐요. 마플 시너지. 왜냐면 이거 가지고 좀 모자라서. 자, 그러면은 단조증감수 미안. 너무 말이 많았어요. 이 4개가 전부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2개만 하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2개만 하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1번, 2번만. 왜? 어차피 90% 아니다. 킬러 아니면은 1, 2번으로 끝나요.
준킬러 가봤자 2번까지밖에 안 가요. 준킬러 가봤자. 아, 준킬러 가면 3번도 갈 수 있겠다. 이쯤 가면 이제 킬러로 가야 돼요. 29번급이에요. 29번급.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는 웬만한 사정까지 다 맞는다는 거예요. 28번까지 문제 푸는데 22, 23, 아니다. 23, 24, 25, 26, 27, 28번. 그러니까 29, 30 제외하고는 이 두 개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중복지와 관련된 게. 근데 미안해. 약간 욕심 부렸어요. 근데 요것만 지금 1시간째 설명하고 있는데 요것만 좀 너무 오래 했지? 아, 힘들지? 미안해. 아, 근데 지금 한번 눈도장 찍고 어차피 지금 이해를 좀 해놨다 그러면은 나중에 볼 때는 좀 더 익숙해져요. 진짜로. 처음 봤을 때가 되게 어색한 거고 두 번째부터는 좀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번과 2번에 관련된 것만 연습을 할게요. 얘는 별로 안 어려워요. 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총동원해서 다 튀어나와요. 여기가. 네, 일단은 1번, 2번만. 자, 그러면은 49번. 아유,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49번, 50번. 아이고,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진짜로. 사실 뭐 중복 피하기 논리는 당장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 수능 30번 문제로 나왔어요. 중복 피하기 논리가.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됩니다. 얘는 그냥 3부터 10까지 중에서 4개 뽑으면 돼요. 이거는 빼고도 할 게 없어서. 여기서 이거 짝수 ABC 중에 짝수 몇 회까지 하나라고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이거 스스로 배열해놓고 그냥 뽑아만 넣으면은 짝수가 A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홀수로 1, 2, 3을 뽑고 짝수로 6을 뽑았다. 그럼 뽑아만 놨는데도 A는 1이고 B는 3이고 C가 6이 돼버려요. 그래서 A, B, C 중에 누가 짝수고 누가 홀수고 이런 걸 정말 필요가 없어. 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단은 중복조합 다 끝내고 중복조합 스텝 2까지만 일단 나가고 이항 정리 기본만 좀 볼게요. 딱 여기까지만 스텝 1까지만. 오케이. 어차피 기본은 다 기억나지. 오케이.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9시까지 수업에 일단 할게. 지금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9시까지 가야 되는 건가? 선생님 잡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알았어. 그럼 지금 출발할게. 설명 듣고 봐. 오케이. 자, 49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49번은 A, B, C, D가 3부터 10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은 3부터 10까지 총 몇 개? 잔수 8개죠. 8개 중에서 A, B, C, D가 될 4개를 중복해서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네요. 8개 중에서 4개. 그래서 10
1시 4가 답이 됩니다. 11시 4가. 자, 그래서 얘는 11, 19, 8, 4, 3, 2, 1, 4, 2, 8, 3. 그래서 330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0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50번은 1, 2, 3, 4, 1, 2, 3, 4, 5, 6, 7. 근데 단조 감소함수죠? 이거 단조 감소함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 2, 3, 4, 5, 6, 7 중에서 1, 2, 3, 4에 대응될 원소 4개만 골라주면 돼요. 만약에 1, 2, 3, 4, 5, 6, 7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뽑았다. 그럼 2는 무조건 5로 대응이고요. 2는 무조건 4로 대응이고 3, 4는 무조건 2로 대응이에요. 이게 단조 증가함수의 개수. 7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저기 라이트센 좀만 더 풀어봐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익숙해져야 돼요. 일단 얘가 익숙해져야 돼요. 얘가 빠릿빠릿하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얘는 이거 딱 보면 7H4인 거. 이 문제가 뭐예요? F1, F2, F3. 그렇죠, F4. 얘가 작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얘 최대 7까지 가잖아요. 최소 1까지 나오고 1부터 7까지 중에서 4개 고르는 거예요. 순서 정해져 있잖아요.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7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그게 중복해서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답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10C4 10C4 19, 8, 7, 4, 3, 2, 4, 2, 8, 3 210. 그쵸? 답이 210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52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52번. 아이고야. 끝나면 어디까지 했는지 알려줄게요. 저 밴드 보면서 오케이. 밴드 보고 볼 것 같아요. 일요일 날 2시 반보다 더 일찍 올 수 있으면 와도 돼요. 근데 시간이 안 되지. 저 맨날 다 최대한 빨리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쪽 강의실에서 볼게. 안녕. 바이바이. 빠르다. 그치? 홀수 3개만 뽑으면 되죠. 그러면 1부터 20까지 중에서 홀수만 3개 뽑아주면 돼요. 근데 홀수가 10개잖아요. 그래서 10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중복해서 3개만 뽑으면 돼. 그치? 10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죠. 아니 10개 중에서 3개. 근데 중복되지. 아니 그런 순서가 있는 건데. 순열 말고 좋아. 근데 중복 조합이죠.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미안해. 너무 어려운 걸 설명해놔가지고 지금 꼬였지. H. 아니 H. 4개 중에서 3개
알았어. 자, 지금 요거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뭔가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썼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두 가지 전부 다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구분 기준 자체가 뭐냐면은 첫 번째 순서의 유무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냐 없냐, 있냐가 아니고 있냐 없냐로 구분하고요. 이때 순서가 있는 애들을 우리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래서 순열로 보면 되고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럼 순서 없이 뽑는다. 조합한다라는 게 순서 없이 뽑는 거예요. 이쪽이 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분 기준은 뭐냐면 중복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선택할 수가 없으면 중복이 안 되는, 중복이 되는 거 똑같은 걸 또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순서가 있는데 중복이 안 돼요. 그럼 그냥 순열이죠. 이쪽이 그냥 순열, 퍼미테이션. 얘는 그냥 조합이겠지 뭐, 그렇죠? 컨비네이션. 얘는 순열이잖아요. 순서대로 나열하죠. 근데 똑같은 걸 또 쓰죠. 그러니까 중복 순열. 이쪽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조합 중에서도 중복 조합. 그렇죠? N개 중에서 R개 나열, N개 중에서 R개 조합, N개 중에서 R개 나열, N개 중에서 R개 조합. 다만 얘는 N개 중에서 똑같은 걸 못 쓰면서 나열하는 거고, 얘는 N개 중에서 그냥 똑같은 걸 못 뽑아요. 그냥 R개 뽑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사탕이 뭐 10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5개를 뽑는다. 그러면 1, 2, 3, 4, 5 뭐 이런 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5개 한꺼번에 뭉텅이로 뽑는 거예요. 그 안에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합치는 건데 순서 없이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때려 박는 거예요. 돼지저금통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집어넣고 그냥 대충 흔들어도 얘는 그냥 조합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쪽은 중복을 허용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 자연수 ABC가 있는데 가 조건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홀수예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놓고 본다면은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게 또 나와요. 똑같은 게 또 나와요. 등호가 있잖아요.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세 개를 곱한 게 홀수가 나오려면은 셋 다 홀로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홀홀홀. 자, 근데 홀수만 3개 나와야 되는데 20 이하에는 홀수는 총 몇 개예요? 10개죠. 그렇죠? 1, 3, 5, 7, 9, 11, 13, 15, 17, 19까지밖에 없으니까, 아니 이렇게 순서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11 뽑았다. 그럼 111인 거야. 1, 5, 15 뽑았다. 그럼 1, 5, 15. 그렇죠? 뭐 13 뽑고 3 뽑고 뭐 3 뽑고 이랬다. 그럼 3, 3, 15예요. 괜찮네? 그냥 뽑으면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총 10개의 홀수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하나씩밖에 못 뽑냐?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괜찮죠? 중복조합. 이게 전부 다 중복 피하기 논리에서 등장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요거. 왜 1부터 5까지 A, B, C, D의 개수가 OH 단지? 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84로 계산할 수 있는지? 사실 1번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웬만큼 좀 왔다 갔다 같아요. 1번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번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어렵긴 하지. 자, 그러면은 저기 53번 한번 해볼게요. 53번. 이건 아까도 했던 겁니다. 아까도 했던 거. 어떻게 좀 이해될까요? 근데 너무 헷갈리지 지금. 만약에 필요하면은 유형사 하나 정도 좀 뽑아줄까? 중복조합.
나와야 되는데 1에 대한 개수 A개, 2에 대한 개수 B개, 3에 대한 개수 C개라고 하면은 A, B, C 합쳐서 7. 근데 자연수에 오케이. 조금 빠르지. 아이고야. 그래서 라이트센을 한번 풀어보고 라이트센을 지금 내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바플 시너지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오늘 뽑아서 줬잖아요. 바플 시너지에는 얘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도 꽤 많으니까 연습해보기 좋을 거야. 오케이. 자연수에. 오케이. 저기 지금 53번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3번입니다. 3번. 여기 3번. 그쵸?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대응되는 개수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치역이 원소 세개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중에서 치역이 될 원소 세개를 한번 골라줘 봅시다. 그럼 만약에 2랑 3과 6이 치역의 원소로 나왔다. 그러면 1, 2, 3, 4, 5, 6, 7이 전부 다 2, 3, 6으로만 대응이 가야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거기다가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치역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적어도 한 개 이상 다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2도 대응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 3도 대응이 한 개 이상 7, 6도 대응이 한 개 이상 6도 대응이 한 개 이상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에 대응되는 정력 개수가 A개, 3은 B개, 6은 C개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합쳐서 총 7개다. 그쵸? 총 7개다. 다만 얘가 자연수의 개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왜?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가 2, 1, 4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A가 지금 2개 대응이 있다는 거고요. B가 1개 대응이 있다는 거고 C가 4개 대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A가 2개 대응이 있으면은 작은 것부터 2개겠죠. 그쵸? 2B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B는 1개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것만 지금 3으로 가겠죠. 그러면 C가 4개 대응된다. 큰 거에서부터 4개가 지금 6으로 대응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결론은 뭐예요? 자연수의 개수? 일단 하나씩 주고 시작하니까 3H4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 곱해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스텝 2도 지금 너무 어려운데? 자, 76931 얘가 지금 35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H4는 6C4 15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05에 5배니까 525가 될 거예요. 그쵸? 525.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나는 좀 약간 버릇이 뭐냐면 3 곱하기 5잖아요. 3을 먼저 곱해서 105로 만든 다음에 그냥 5를 곱해서 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계산 단순 계산이라도 실수 안 나오려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화이팅. 자, 혹시 이해되실까? 자, 잠깐만 쉬었다가 미안해. 이 중복조합을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너무 멘탈을 깨뜨리는 것 같아요. 몇 문제 되지도 않는데 이걸로 멘탈을 너무 부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이항 정리로 갑시다.